안녕하세요.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 조종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가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화한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상속, 성년후견, 기타 가사사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조종환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1:1 카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온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꼭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건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여자 자매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이전한다는, 다 증여한다는 내용이 있고,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남에게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로 충분한 돈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상속재산은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장남의 의뢰를 받고 그 사건을 맡았는데요. 실제로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장남과 어머니 사이가 좀 사이가 나빠진 관계를 다른 형제자매가 이용해서 그 내용을 유언장에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된다면은, 특히 그 유언장의 문제는 공정증서였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효력을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저희 의뢰인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받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당연히 저희 청구를 부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 사건을 접할 때는 결국 유언장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 사실과 다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허위의 내용을 유언장에 기재한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저희가 다퉜습니다. 결국은 1심, 2심까지 가는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저희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상당 부분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저희가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통상적으로는 유언장에 그런 내용이 잘 기재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기재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에 A라는 사업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줬고, 또 생활비로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1심, 2심에 걸쳐서도 재판부에서도 약간 그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조금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다만 유언장이다 보니까 공정증서 유언장이다 보니까 그 유언장 자체를 완전히 무효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최종적으로는 유언장의 효력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찾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사건으로는 그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아니라 그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있었는데요, 상속인들은.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동생이 간병을 했고요. 동생이 간병을 하다가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형은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하고 약간 소원해졌고, 그 사이에 동생이 어머니로부터 자필 유언증서를 받게 됩니다. 자필 유언장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자필로 된 유언장에 대해서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형은 자필 유언장이기 때문에 필적도 어머니 필적이 아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같이 다퉜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 2를 썼는데 처음에는 그냥 1, 2로 썼다가 3에서는 가로 3을 썼다든지, 그리고 몇 월 며칠 2020년 12월 1일자라고 하면은 2020년 12월도 월은 빠지고 1일에선 일자, 이런 것들이 써진다든지, 약간 여러 가지 점에서 통상적으로는 좀 낯선, 좀 새로운 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라는, 문장체가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상당히 다퉜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다퉜고요. 저희는 그 어머니가 생전에 있었던 필적, 그리고 여러 필적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건강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 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했을 때의 필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조금 유언장 작성할 무렵에 유언장 외에 다른 필적이 남아 있었다면은 상당히 저희 사건이 좀 쉽게 풀렸을 텐데, 다만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했었더라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결과도 애매하게 나왔지만 결국은 저희의 필적이 맞다고 인정이 돼서 결국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두 가지에서 보는 시사점은 뭘까요? 첫 번째, 우선 공통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증서고 또 하나는 자필증서입니다. 당연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자필에 의한 유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공정증서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맞는데, 보통은 비용 때문에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라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건들이 필요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필적을 가장 많이 다툽니다. 필적을 많이 다투기 때문에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무렵 당시에 어머니 유언자가 그 무렵에 다른 일기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내용을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가 관련돼서는 특히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대부분 그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쪽에서는 그 유언자의 정신 능력, 의사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부분 병원에 계실 때라든지, 또는 치매 증상이 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진료 기록이나 또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혹시 유언장 자체에 다툼이 있을 때 크게 유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항상 유언 사건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진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을까? 이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인들에게 분쟁의 여지를 주는 걸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진짜 원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 유언장의 내용을 그 자식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었다면은, 공개를 하고 이런 내용을 어떤 설득이나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물론 그거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생전에 그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정도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유언자가 진짜 원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유언장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정증서 또는 자필유언증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한번 알려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녀들은 물론 그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생전에 한번 공개를 해주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더더욱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유언자의 어쩌면 유언자와 유언자의 배우자가 그 가족이 부부가 일군 그 재산을 어떻게 보면 아무 어떤 분쟁도 없이 자녀들에게 또는 사회에 어때 환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유언장 작성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장은 결국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처음 쓴 유언장 자체를 나중에 1년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변성이 있다는 거고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과연 뭐 어떤 새로운 좀 더 나은 유언장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약간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과 관련된 유언장 사건인데요. 성년후견인이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성년후견 같은 경우에는 그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이나 복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남편이 나이가 들고 힘들다 보니까 남동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동생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남동생한테 뭘 주고 싶은데 이거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가지고 조금 주다가 나중에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까지 의 일부를 자신의 재산으로 이전시킨 상황에서 그걸 또 유언장에 남동생한테 준다는 내용,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효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년후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다 보니까 그 남동생은 그 재산을 유언장에 의해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성년후견과 관련돼서 성년후견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도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언과 100세 시대, 이 100세 시대에서 특히 문제되는 게 치매, 성년후견, 그리고 유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성년후견, 치매, 유언 다 따로따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또 저희 가족도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조차도 가끔 제가 유언장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우선 제가 무슨 재산이 있는지 그걸 또 누구한테 줄지 이런 쉽게 고민이 안 됩니다. 하물며 이 유언 상속과 관련된 전문가인 저 또는 다른 변호사들도 유언장 작성하는데 쉽게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에 작성될 것이 아니라면은 주변에 있는 특히 또 비용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고 하니까 유언 무료 상담센터 같은 저희 같이 무료로 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자꾸 생각해 보시고 어느 시점 자꾸 생각을 하신 다음에 유언장을 쓰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유언장을 고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 무료 상담센터는 100세 시대
웰다잉의 필수적인 유언장 쓰는 문화를 만들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유언에 관한 모든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상담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문화운동 위원무효 상담센터의 조정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